안녕하세요. 낯두꺼운 3명의 시고모들로부터 어머님을 지켜낸 30대 주부입니다. 남편과는 말 그대로 오며 가며 알게 된 사이예요. 회사 근처에 제가 자주 가는 카페가 있었는데 남편도 그 카페 단골이었거든요. 왜 같이 엘리베이터 타면서 서로 얼굴은 익숙해졌는데 인사하기는 좀 어색한 사이 있잖아요? 남편하고 제가 딱 그랬어요. 그러다 하루는 남편도 저만큼이나 어색하고 답답했는지 자기가 먼저 저한테 말을 걸더라고요. 당연히 처음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원래 제가 내성적인 성격이기도 하고 모르는 사람하고 말을 섞는 편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내일이고 내일 모레고 보나마나 또 마주칠 텐데 남편을 무안하게 하는 것도 좋은 생각 같지는 않았고 그래서 저도 적당히 대꾸를 했네요. 그리고 그날을 계기로 이후로 저희는 마주칠 때면 서로 안부도 묻고 가벼운 대화도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밥 한 번 같이 먹는 사이가 되었고 반년쯤 지났을 땐 연인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여담이지만 저희가 사귀기 시작한 걸 알게 된 카페 사장님은 저희만큼이나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저희는 4년 가까운 시간을 만났어요. 길다면 긴 시간을 연인 사이로 지내는 동안 별의별 일을 다 겪긴 했지만 그래도 큰 다툼이나 헤어지네만에 하는 고비는 없었네요. 그리고 그 사이 어느덧 남편이나 저나 나이는 30대 중반을 향해 갔고 그래서 둘의 결혼이 당연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남편은 가을에 어느 날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고 저는 기쁜 마음으로 수락했습니다. 곧이어 저희는 양가 어른들과 주변 사람들의 큰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지요. 저희 결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보자면 일단 남편이나 저나 사회생활을 10년 가까이 했기에 모아둔 돈은 제법 있었어요. 남편의 경우 8천만 원의 현금과 대출이 남은 자동차 한 대가 있었고 저는 7천에 아버지가 주신 자동차가 있었지요. 한 집에 차가 2대나 필요할까 싶었지만 그렇다고 멀쩡한 차를 파는 것도 아까우니까 이건 각자 관리하기로 했어요. 집은 매매 대신 전세를 선택했는데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남편이나 저나 이직부터 이민까지 다양한 상황을 염려해 두고 있었기 때문에 한 곳에 정착하는 건 좀 늦추고 싶었거든요. 게다가 전세로 계약한 오피스텔이 신축이었던 덕분인지 웬만한 가전제품은 다 갖추어져 있대요. 그래서 여러모로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었지요. 하지만 저희가 신혼집을 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생각지도 못했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저희 집이 남편의 고모님, 그러니까 시고모 댁과 굉장히 가까운 거리에 있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남편에게는 아버님보단 나이가 많은 3명의 누님들이,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고모들이 있었는데 3분 다 보통이 아니라는 이야기는 진작에 남편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어머님은 아버님과 중매로 만나셨는데 아버님이 그렇게 어머님을 쫓아다니셨던 모양이에요. 지금이야 저를 포함한 여자들이 싫으면 싫다 좋으면 좋다 소리도 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잖아요? 그렇다 보니 어머님은 당신 의사 표현을 제대로 못하셨답니다. 거기다 어머님 의사와는 상관없이 어머님 부모님, 그러니까 시외조 부모님이시지요. 그분들은 아버님을 꽤나 마음에 들어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휘뚜루마뚜루 어머님 아버님이 결혼을 하게 되셨다고요. 그런데 결혼식을 올리고 나니까 시할머니 시집살이보다 시고모들 시집살이가 그렇게 후대더래요. 참고로 저는 이 이야기를 남편에게도 전해 듣고 어머님께도 지나가는 넋두리처럼 2번 들었네요. 특히 남편이 말하기를 자기가 좀 컸을 때는 어머님이 아픈 시할머님을 모시고 살게 되었는데 그렇게 3분의 시고모님이 번갈아가며 집을 드나들더랍니다. 말로는 자기들 어머니인 시할머니를 보러 오는 거였지만 아들인 남편이 느끼기에도 와서 어머님이 살림은 어떻게 하는지 막말로 시할머니한테 해코지는 안 하는지 그런 거 감시하러 드나드는 것 같았다나요. 아무튼 그래서인지 남편도 시고모들이라면 아주 치를 떨어요. 그런데 문제는 어머님께서는 시할머니까지 돌아가신 마당에도 시고모들 앞에서는 어쩐지 겁먹은 생쥐마냥 제대로 길을 펴지 못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불똥은 저한테까지 튀었지요. 처음 시작은 연락 문제였습니다. 일단 남편은 외동이에요. 그래서 결혼 이야기가 나오면서 저에게 부탁하기를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달랍니다. 저희 집에도 자기가 친아들처럼 잘하겠다면서요. 이게 대리효도를 해달라는 소리인가 싶어서 썩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았지만 친정어머니에게 이야기하니 서로 잘하고 살자는 거 아니겠냐며 저더러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라셨습니다. 또 그 말을 듣고 보니
어머님과 잘 지내서 저한테 나쁠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알겠다 했고 정확히 바라는 게 뭐냐 하니 별건 아니고 이따금씩 어머님께 전화도 드리고 만나서 말동무 좀 해드리면 좋겠다고요. 솔직히 그때는 겁대가리가 없었다고 해야 하나. 그게 뭐 별거냐 싶어서 호기롭게 그러겠다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신혼 초부터 일주일에 한두 번은 꼭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그럴 때마다 시고모들에게도 전화를 드리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제가 세 분의 시고모들과 할 말이 뭐 얼마나 있겠어요? 특히 작은 시고모와 막내 시고모는 걸핏하며 앓는 소리를 하시니 저로서는 퍽이나 난감한 상황이었지요. 그래서 결국 하루는 어머님께 전화드리는 건 남편이 하는 게 좋겠다고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해서 불편하고 어렵다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께서는 제가 어색하고 불편해도 시고모들은 집안의 높은 어른들이니 먼저 안부를 여쭙고 하는 게 저희 부모님 요감 먹게 하는 길이라대요. 뜬금없이 저희 부모님 어쩌고 하고 말이 나오니 기분이 정말 나쁘더라고요. 결국 제가 어머님께 설령 시고모들이 그런 일로 제 험담을 하시거든 어머님이 못하게 막아주셔야 하는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잠시 뭔가 생각하시는 듯 말씀을 멈추시더니 곧이어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테니 일단 저는 제 도리에 맞게 행동하라대요. 솔직히 납득은 안 되었지만 그래도 이때는 적어도 제 편에 서주시긴 하시려나 보다 그렇게 믿고 알겠다 했어요. 하지만 얼마 후 정말 황당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연락을 해오셨는데 워낙 늦은 저녁 시간이었던지라 저나 남편이나 순간 어머님 아버님께 무슨 일이라도 있는 줄 알고 깜짝 놀라 전화를 받았어요. 하지만 어머님이 꺼내신 말씀은 저희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 있었지요. 오늘이 큰 시고모 생신이라며 저희가 전화를 드렸는지 물으셨거든요. 생각지도 못한 이야기에 일단 저는 몰라서 못했다고 순순히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큰 시고모 생일도 모르면 어쩌냐면 안처해 하셨고 저는 남편이 말해주지 않아서 몰랐다고 다시 한번 대답했네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남편이 챙기는 건 챙기는 거고 제가 할 도리는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법이라나요. 그러자 옆에서 듣고 있던 남편이 안 되겠다 싶었는지 무슨 그런 억지냐며 어머님과 제 전화 사이에 끼어들대요. 그리고는 어머님더러 앞으로 시고모에 관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면 괜한 며느리 잡지 말고 아들인 자기한테 하라더군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는 남편더러 아내 편드는 건 팔불출이다. 별꼴을 다 보겠다 하시더니 지금이라도 전화드리랍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넌 남편 잘 만나 좋겠다고 한마디 쏘아붙이시대요. 어머님과 전화를 끊자마자 곧바로 남편이 큰 시고모께 전화를 드렸어요. 어쨌든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까지 받았으니 모른 척 그냥 넘어갈 순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어머님의 말씀대로 큰 시고모가 화가 많이 나셨더라고요. 하지만 뒤이어 하신 말씀은 도를 지나쳐도 한참을 지나쳐 있었습니다. 남편더러 저하고 지금 당장 당신 집으로 뛰어오라셨거든요. 남편이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어이없다는 듯 한숨 쉬며 한마디 하니 큰 시고모가 남편더러 마누라 교육도 안 시키고 뭐 했냐면서 소리를 지르대요. 그러자 남편도 그러는 사촌형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생신 때 따박따박 연락하느냐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큰 시고모가 남편더러 그건 네 할 바가 아니라면서 지금은 네가 잘못한 걸 반성할 시간이라고 악을 쓰셨어요. 그러더니 제가 옆에 있다는 걸 아시고 하시는 말씀인지 새 사람이 들어왔는데 어째 집안 꼬라지가 이 모양이냐면서 그러자 이번엔 남편이 한껏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씀 가려서 하시라고 그러더라고요. 한번 지금 시시비비 가려볼 거냐 하면서요. 그리고 그제서야 큰 시고모도 당신이 도를 지나쳤다는 걸 느끼셨는지 남편더러 넌 남자가 무슨 말꼬투리를 잡냐며 어물쩍 전화를 끊어버리셨지요. 남편이 이 일로 화가 단단히 났고 저에게 자세히 말은 안 했지만 다음날 어머님께 찾아가 왜 아직도 그렇게 시고모들한테 저 자세로 사시냐며 한바탕 퍼부은 모양이에요. 돌아온 남편이 어머님을 보고 있으면 속 터지고 불쌍하다면서 제 앞에서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곤 남편 어깨를 어루만져주는 것뿐이었네요. 그리고는 남편더러 앞으로 당신과 내가 어머님께 큰 힘이 되어드리자고 그랬지요. 그리고 지난 설 기어이 일이 터졌습니다. 음식도 해야 하고 제사 준비도 해야 해서 명절 전날 시댁에 갔어요.
시고모들도 뭐 다들 가족이 있으니까 그렇겠지만 지난 추석에도 보니까 정말 코빼기도 안 비추시대요. 어쨌든 시고모들 입장에선 당신들 부모님 제사를 지내는 건데 말이지요. 그리고는 명절 당일 저녁에서야 와서는 어머님과 제가 한 음식만 싹 챙겨서 가시더군요. 솔직히 어른한테 이런 표현 쓰기가 그렇지만 어찌나 얌체 같던지. 그래서 이번 설에는 제가 어머님께 명절 음식도 당일날 먹어야 맛있지 않냐고 우리 조금만 해서 맛있게 먹자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아니나 다를까 그러면 시고모들 싸줄 게 없다 하시길래 그걸 왜 어머님이 싸주셔야 하냐고 그 집도 다 음식할 거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도 저를 한번 보시더니 그러면 하지 말까 하고 소녀처럼 저에게 되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딱 알아챘어요. 어머님께서 그동안 절대로 좋아서 그 많은 음식을 하신 게 아니라 어머님 마음 알아주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 말 그대로 당신 편이 없는 것 같아서 차마 하던 걸 안 한다 소리를 못 하셨다는 걸요. 그렇게 어머님과 하하호 웃으며 전 조금, 탕국도 조금, 어쨌든 구색은 맞춰야 했으니 손은 많이 갔지만 그래도 양이 적으니 할만하더라고요. 지난 추석에 비하면 누워서 떡 먹기가 따로 없었지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명절 당일 저녁 시고모들이 하나둘씩 나타났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전 친정에 가 있어야 했지만 친정 부모님께도 미리 상황을 말씀드렸네요. 어머님이 시고모들에게 당할 게 불보듯 뻔해서 혼자 계시게 할 수가 없으니 시고모들만 보고 가겠다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시고모들은 집에 와서는 제사는 잘 지냈냐 그런 질문은 여버리고 음식 한 거 다 어딨냐며 어머님더러 음식 좀 챙겨보라고 그러대요. 그래놓곤 자기들은 죄다 거실로 모여 앉아서 저더러 과일 없냐 커피 없냐 딱 보니 어머님이 어쩔 줄 몰라 하시길래 시고모들더러 오늘은 챙겨드릴 음식이 없다 했습니다. 저도 어머님도 힘에 부쳐서 저희 먹을 만큼만 했다고요. 그랬더니 작은 시고모가 어이가 없다며 호들갑을 떨기 시작했어요. 막내 시고모도 그럴 것 같으면 미리 말을 해줘야 헛걸음을 안 했을 거 아니냐며 짜증을 냈고요. 그리고 가장 걱정했던 큰 시고모께선 역시나 큰 소리를 내셨습니다. 신우들 올 거 뻔히 알면서 명절 음식도 안 했다는 거 이거 지금 시집 식구들 무시하는 거 아니냐면서 괘씸하다나요. 솔직히 제가 뭐 어머님하고 얼마나 정이 쌓이고 소위 모녀 같은 사이는 아니었지만요. 그래도 시고모들은 저에겐 거의 남이나 마찬가지고 어머님하고는 차원이 달랐지요. 그래서인지 시고모들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어머님을 보고 있으니 제 속에서 열불이 나더라고요. 결국 보다 못한 제가 큰 시고모더러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당장 저희 어머님께 사과하시라 했습니다. 무시는 지금 시고모들께서 저희 어머님을 무시하고 있지 않냐고 이 집 제사 지내고 고생한 어머님께 고맙다 수고했다 소리는 못하실 망정 명절 음식 그것도 시고모들 집에 가져갈 명절 음식 안 했다고 화를 내는 게 정상이냐고 따졌네요. 그러자 남편도 놀란 얼굴로 잠깐 저를 보더니 제 옆에 딱 붙어서서는 틀린 말 하나 없다며 할머니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아직도 시집살이를 시키냐고 덧붙이더라고요. 그러자 시고모들이 일제히 저를 보면서 아주 어디서 며느리 하나 거지 같은 거 들여가지고 별꼴을 다 보여준다고 잘났다고 비꼬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서 처음으로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거지 같다니 그게 무슨 소리냐. 이제껏 이 집 구석에 나 생각해주는 사람은 하나 없다 싶었는데 지금 천군만마를 얻은 것처럼 힘이 난다 하시면서요. 그러더니 시고모들더러 앞으로 용건 없이 불쑥불쑥 집에 찾아오지 말라시대요. 어머님이 당신도 이제 겁날 거 없다고 이판사판이라나요? 이 모든 상황에서 사실 아버님이 보여주신 모습은 꽤나 실망스러웠습니다. 시고모들, 그러니까 아버님에게는 누나 셋이지요. 그 누나 셋을 어쩌지를 못하고 그렇다고 자기 와이프인 어머님 편도 제대로 못 들고 갈팡질팡 우왕좌왕 남편이 저런 모습을 안 닮아서 천만다행이다 싶더라니까요. 한편으론 아버님이 저 모양이니 어머님이 이날이 때까지 시고모들한테 당하고 사셨구나 싶고 아무튼 결과부터 말하자면 그 일을 계기로 어머님과 제 사이는 한결 돈독해졌습니다. 뭐 물론 며칠 지나지 않았으니 앞으로 저희 고부 사이에 또 어떤 일이 생길지는 장담할 수 없지만요. 시고모들은 이후로 연락은커녕 문자 한 통 없으세요. 제가 무서워서 안 하시는 게 아니라 괘씸해서 안 하시는 걸 거예요. 이유가 어찌됐건 저로서는 땡큐지요.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한편 그 일이 있고 얼마 후 남편과 술 한잔을 했었는데 남편이 저더러 자기가 딸 같은 며느리가 되어달라 소리를 해놓고 엄청 후회했었다고 고백하대요. 주변 사람들이 요새 그런 말을 누가 하냐면서 어지간히 면박을 줬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가 정말 어머님 편에 서서 시고모들하고 맞서는 걸 보고는 자기가 정말 와이프 잘 얻었다 싶었다나 어쩐다나 그러면서 자기도 제가 했던 것만큼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장인 장모님께 잘해드리고 의지할 수 있는 사위가 되어드리겠답니다. 믿어봐야겠지요.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한 부부 사이니까요.